이어서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함께 주간 정치에서 살펴봅니다. 이사님, 앞서 보신 것처럼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통일교 천정궁 등 10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는데요. 민중기 특검 사무실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니 수사 결과부터 지켜보는 게 순서다라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관건은 경찰이 여야 가리지 않고 엄정 수사할 역량이 있는지 다소 우려스럽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설픈 꼬리 자르기라든지 시간 끌기를 하게 될 경우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켜서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오늘 내란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도 눈길이 쏠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특검 수사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조은석 특검이 모든 국민이 다 아는 뻔한 사실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라는 게 계엄 전후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라는 정도, 그리고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군과 밀착했다라는 진술 정도가 고작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 외에 새로운 혐의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구조였고요. 무리한 오산기지 압수수색으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어렵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던 측면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운 특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생중계된 대통령 업무 보고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질타하는 모습이 논란이 됐어요. 이게 사실 취임 직후 진행된 광주 전남의 타운홀 미팅이 떠오르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아마 선한 의도로 질문을 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의도와 방법에 미스매치가 좀 있었던 업무 보고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학재 사장을 비롯해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에게 혹시 진퇴를 압박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키웠던 업무 보고였던 것 같고요.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 공직사회에 불필요한 긴장감을 유발할 경우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좀 자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후보들도 앞다퉈 광주를 찾고 있거든요. 이른바 친명 그리고 친청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좀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미 1라운드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완패를 했습니다.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 그리고 지방선거 경선 룰이 중앙위에서 무산이 됨으로써 명청대전 1라운드에서 패배함으로써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고요.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2차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대3 의결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다. 이 다수의 지역위원장 그리고 단체장,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등에 업은 친명계 후보가 다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있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누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주도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데스매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친명계가 2명 이상 당선되면 이 대전에서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호남 지역의 지방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당내에서는 지금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복규 화순 군수가 중징계를 받기도 했는데 광주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12일 당원 자격 증빙 부족을 이유로 당원 42,130명의 권리 행사를 제안을 했는데요. 광주시당의 경우도 모집 당원 전수조사 과정에서 당비 대납, 허위 주소 중복으로 당원을 모집한 인원들을 이미 통보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구청장 1명을 비롯해 광역의원 서너 명이 징계 검토 중인 거고 현재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에 광주 선거판에 연쇄적으로 큰 파장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지역의 해묵은 현안인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정이 곧 진행됩니다. 모레 광주 전남과 무안군 그리고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6자 TF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주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민간공항 선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광주시 1조 원 지원 그리고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인 2027년 추진에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광주시 1조 원 지원의 경우 정부 재정 3천억 원을 보증비 쪽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고 광주시가 약 1,500억 원 그리고 기부대 양해 충당금으로 5,500억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리백 국가산단 조성 등의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군공항 그리고 31사단 이전 패키지가 합의 이 딜이 이루어질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에도 예정대로 열리는 걸 보면은 대통령실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목되는 이슈 오승용의 원픽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까?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광주 전남이 우물안 개구리여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전남도의회가 광역연합규약을 조건부 원안 통과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늦었지만 다행이란 말도 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남도의회 때문에 광역연합 출범을 2달째 허송세월을 했기 때문인데요. 각자 알아서 잘 살자라는 태도를 취할 경우 후세대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일이 될 것 같고요. 광주 전남의 시도지사 후보들은 어떤 지역 차별이라든지 저발전을 논할 것이 아니라 광주 전남의 상생의 주도권을 놓고 광주 전남 통합의 불씨를 댕길 방안을 논의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공천의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인 통합 움직임을 촉진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저해하고 퇴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주간정치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